네, 어제 경기에서 역사적인 일이 있었죠. 르브론 제임스하고 브로니 제임스가 같이 이제 LA 레이커스에서 같이 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 긴 시간은 아니고, 그리고 브로니 제임스를 뭐 그렇게 많은 시간 사용하기에는 뭐 팀의 부담도 있지만, 어쨌든 LA 레이커스 팀 입장에서는 이 브로니와 르브론이 같이 뛰는 모습을 가능하면 빨리 해결하고, 그 이슈가 이제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가 또 자연스럽게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가지고 르브론 제임스 브로니 입장에서도 행복하고, 그리고 LA 레이커스 입장에서도 이 두 선수를 같이 뛰어야 하게 되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 그것도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팀도 이기고 뭐 여러 가지로 레이커스가 어제는 일 처리를 아주 산뜻하게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브로니와 르브론 제임스가 같이 뛴 그 소식 조금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기록지도 조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장면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한 4분 남겼을 때, 이 쿼터 4분을 남겼을 때 이제 이 두 선수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됐고요. 르브론 제임스하고 브로니 제임스는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NBA에서 함께 뛰는 거는 이제 NBA 역사상 처음이라는 거고요. 화요일 이제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가 개막전을 했을 때, 그때 이런 역사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르브론과 브로니는 이제 같이 그 투입이 되었죠. 그때가 이제 2쿼터 4분 남겨두었을 때가 같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당연하겠지만 관중들로부터 엄청난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업적을 이루게 되었고요. 르브론은 이미 그 브로니 제임스와는 다르게 경기에 이미 13분을 뛴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13분 뛴 상태였고, 브로니는 경기를 뛰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이제 르브론이 재투입되고, 그 브로니는 처음으로 경기장에 투입이 되어서 이제 이 두 선수가 같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브로니 같은 경우는 이제 20살인 상태이고요. 르브론은 현재 이제 39살, NBA 역사상 이제 최고의 그 득점 머신이라고 볼 수 있고, 르브론 제임스 주니어인 이 그 주니어는, 브로니 제임스는 2라운드 픽이었죠. 2라운드에 뭐 순번이 낮은 55번 픽으로 레이커스가 지난 여름에 이제 브로니 제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팬분들의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로니는 뭐 55번 픽 정도를 줄 수 있는 수준도 아닌데, 르브론 제임스 눈치를 봐서 이제 브로니 제임스를 데려왔다, 그렇게 이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브로니 제임스가 어떤 이슈를 만들어주면서 뭐 또 팀의 어떤 뭐 경제적인 도움, 뭐 어떤 유니폼 뭐 판매라든지, 그리고 매스컴의 뭐 미디어의 주목이라든지 이런 걸 끌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픽이다. 55번 픽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 그 두 명은, 르브론 제임스와 브로니 제임스는 이제 첫 아빠와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농구 이제 최고 리그인 NBA 리그에서 처음으로 아빠와 아들이 같이 뛰는, 동시에 같이 뛰는 그 상황을 만든 처음이 되었고요. 앞으로도 또 일어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팀에서 뛰었죠. 뭐 상대 팀으로 같이 뛴 것도 아니고, 같은 팀에서 아빠와 아들이 같이 한순간, 같은 순간, 같은 공간에서 선수로 같이 뛴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야구로 보면 이제 켄 그리피 시니어하고 켄 그리피 주니어가 같이 뛴 적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어떤 그 레이커스의 경기를 보러 관중석에 이제 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 두 켄 그리피 시니어와 켄 그리피 주니어가 했던 것과 비슷한 역사를 야구에서 만들었던 비슷한 역사를 목격하기 위해 직접 운동장으로 왔고, 이 켄 그리피 시니어, 켄 그리피 주니어가 주니어는 이제 시애틀 메리너스에서 51경기를 같이 뛰었고요. 시즌은 90년하고 91년 이렇게
이렇게 90 시즌과 91 시즌에 51경기를 같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역시 그리피 부자 역시 야구에서는 첫 번째로 아빠와 아들이 같이 뭐 브로니 제임스와 르브론 제임스와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부자와 그리피 부자는 이제 그 경기 전에 이제 몸 푸는 그런 연습 그런 시간에 이제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좋은 말들을 했습니다. 르브론 같은 경우는 4번 NBA 우승을 했고 20번 올스타를 에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이 르브론이 이제 그 아들과 함께 같이 아들인 브로니와 함께 뛰는 그런 자기 꿈을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가 이제 그 브로니 제임스가 고등학생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르브론이 꿈꿨던 그런 꿈은 이제 브로니가 10대 때, 10대 1대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고, 그러니까 그 이제 대학 1년을 보낸 뒤 여전히 나이가 10대일 때 드래프트에 참가를 했고 레이커스가 55번 픽으로 이제 브로니 제임스를 잡아서 르브론 제임스의 마음을 어떻게 또 브로니 제임스도 잡고 르브론 제임스의 마음도 잡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와 LA 레이커스가 팀이 원했던 부자가 같이 르브론 부자가 같이 경기에 뛰는 것 있던 그런 마일스톤 어쨌든 이게 하나의 큰 이벤트이고 큰 일이었거든요. 팀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아주 나이스하게 그 JJ 레이디 감독이 처리를 해줬고 그리고 이제 레이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이랑 로스터의 선수 구성의 변화는 없는데 수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조금 경기력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뭐 희망적인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네소타와 뭐 레이커스의 기록지를 좀 보시면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이제 줄리우스 랜들은 뭐 처음부터 굉장히 괜찮은 활약을 보였어요. 예, 그리고 첫 게임부터 출전을 했고, 그래서, 랜들이랑 앤서니 에드워즈가 좀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이 칼 앤서니 타운스가 이제 보낸 공백이 조금 그렇게 크게 그리워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앤서니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27득점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리바운드나 어시스트 면에서도 괜찮게 했고요. 루디 고베어도 비슷한 생산성을 보였습니다. 13점, 14리바운드를 기록을 했고 랜들 같은 경우는 이제 16점, 9리바운드 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랜들은 아마 이제 수치들이 조금씩을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콘니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웠던 모습이고 아무래도 에이징 커브가 있어서 올해가 어쩌면 콘니의 에이징 커브가 급격히 보여지는 시기가 될지 그런 부분이 이제 미네소타 입장에선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나즈리드는 뭐 평소에 보여주는 퍼포먼스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고요. 단테 디 빈첸저도 기대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고, 니켈 알렉산더 워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저는 올 시즌이 이제 니켈 알렉산더 워커가 정말로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선수는 뭐 수비만 해도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공격력도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좀 더 많이 쓸 걸로 일단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조 잉글스 같은 경우는 뭐 출전 시간 짧았는데 뭐 출전 시간을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일단 조 잉글스 같은 경우는 이제 3점이 터져야 되죠. 3점이 터지면 조금 더 어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날 것 같고요. 다른 뭐 지금 이제 벤치 선수들은 좀 출전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는 뭐 이 기록주에서는 뭐 다르게 얘기할 건 없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MVP 모두였다는 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뭐 지금 뭐 슛 개수부터 3점도 시도를 했고 프리드로우도 많이 얻어냈고 리바운드도 몬스터처럼 16개를 했고 뭐 4어시스트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선수들 루이 하치무라, 르브론 제임스, 오스틴 리브스 전부 다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뭐 해줄 만한
중요한 걸 해줬고,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피션시가 마이너스 6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브로니 제임스와 같이 뛴 부분,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을 거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브로니 제임스가 마이너스 5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마이너스 1 정도였을 거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경기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정상 컨디션은 아니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뭐 신체적인 거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 이제 뭐 그 좀 큰 이벤트이다 보니까 긴장, 르브론 천하의 르브론이라 하더라도 좀 긴장을 했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루이 하치무라의 생산성은 좀 놀라웠습니다. 이제 19 플러스 마이너스 에피션시가 19고 그리고 득점도 18득점을 해줬고요. 이제 3점 슛도 좀 올라가겠죠. 뭐 25%였는데 그 정도 뭐 3점 슛도 이제 굉장히 루이 하치무라고 좋기 때문에 이제 LA는 이제 아픈 손이 아마 디안젤로 러셀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겉도는 느낌이 있는데 네, 뭐 3점 슛도 7개를 던져서 1개를 넣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하고 레이커스가 이긴 게 좀 대단해요. 그죠? 이 수비가 일단은 좋았고요. 그리고 맥스 크리스티, 게이브 빈센트 역시 그렇게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은 안 되는 부분은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티 같은 경우는 좀 높은 금액을 받았는데 예, 뭐 2득점 그리고 뭐 3점 슛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예,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점점 갈수록 어떻게 보면 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어떻게 이제 좀 알을 깨는 모습을 보여줘야 분명히 맥스 크리스티가 이제 안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게이브 빈센트 역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서 지금 뭐 마찬가지였던 어떤 경기적으로 이제 경기가 흐름이 깨지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활약을 해줘도 이제 만족을 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잭슨 헤이즈는 이제 깜짝 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아마 계속해서 조금은 깜짝 활약을 할 가능성이 많고요. 워낙 이제 버티컬 쪽, 그러니까 수직으로 좋은 선수인데, 르브론 제임스나 뭐 그런 이 볼을 피딩해줄 선수가 괜찮게 있기 때문에 헤이즈는 이제 그런 부분만 보여줘도 어느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선수로 보이고요. 달튼 네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아마 맥스 크리스트보다도 더 게이브 빈센트보다도 빨리 이제 선택되는 루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스맨 쪽 벤치에서 어떤 에이스 역할을 계속해서 잘 안착을 한다 그러면 보여줄 수 있고요. 브로니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제 2분 정도 뛰었습니다. 네. 기록으로 주목할 만한 것들은 없고 3점 슛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참 들어갔다면 더 이제 폭발적인 어떤 그 반응을 이끌어낼 뻔했던 부분들은 있었죠. 네, 아쉽게 이제 실패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르브론이 셋업을 해줬죠. 네, 어시스트가 될 뻔했는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네, LA 레이커스와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의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브로니 제임스가 같이 역사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